해외 선물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 선물 요리를 아주 맛있게 하는 남자 박 셰프입니다. 어제 미국의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 방송을 녹화할 시점에서부터는 조금 하락세가 유지가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장 막판에 조금 악재가 터지면서 고점을 낮추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요즘 시장이 약 한 달 정도 등락을 거듭하면서 계속 박스권을 거듭하고 있는데 어제 그 고점을 살짝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장중의 흐름도 상당히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확연히 전해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어제 주요 뉴스들 좀 살펴보면서 같이 또 오늘 시장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그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그 시장을 좀 끌어올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어제 오전에 아시아 시장에서 중국 인민은행이 중국에 대한 그 경기 부양책 여러 가지 내놨습니다. 결국 그 시중에 돈을 풀면서 금리를 조금 인하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정책들을 좀 내놨다고 볼 수가 있고, 일본이 경제 재개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영국은 소매 판매를 위주로 일부 경제 활동을 재개했다. 자, 이 부분도 아시아 시장서부터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그런 요인이 됐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어제는 그 미국의 지표도 좋게 나왔어요. 그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도 양호했고, 신규 주택 판매 건수도 좀 좋게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장 막판에 악재가 터졌는데, 어, 미중 간의 그 홍콩 국가보안법 때문에 1차 무역 협상을 파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장 막판에 지수가 좀 급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같이 다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 전에 경제지표 발표 일정을 먼저 봐야 되겠네요. 자, 오늘 경제지표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자질구레한 지표들이 조금씩 있는데 중요도가 좀 떨어집니다. 자, 오늘 모기지 시장지수 뭐 이런 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네요. 그렇게 심각하게 고려할 만한 지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일 지표를 잠깐 보면 5일 재고가 발표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5일 재고 오늘 발표가 없는 것 같네요, 보니까. 자, 아무튼 그러면 그렇게 고려할 만한 지표는 눈에 띄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차트 보면서 다시 살펴볼게요. 자, S&P 500 지수입니다. 예, 분봉인데 보시다시피 한눈에 봐도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눈에 띄게 이렇게 보이죠. 자, 어제 이 부분이 어제 장 막판에 급락했던 부분입니다. 자, 여기 이만큼 거의 장 종료 직전에 커틀러가 폭스뉴스하고 인터뷰하면서 미중 간의 1차 무역 협상을 파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비쳤어요. 그래가지고 급락을 했는데, 자, 웃긴 거는 또 아침에 뭐 별일 없다는 듯이 다시 제자리 가버렸습니다. 자, 어제 떨어진 지점까지 다시 올라와 버렸죠. 자, 그래서 참 시장의 방향을 찾기가 분봉으로 봐가지고 참 어렵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자, 일봉 보고 한번 분석을 해보죠. 여기, 어제 그 기준으로 삼아야 될 부분이 일봉에서 121선, 121선이 3001포인트라고 보면 되겠네요. 3001포인트보다는 어제 종가가 좀 밀려서 끝났어요. 그래서 일단은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매도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왜 장중에 지금 뚫었지 않냐? 지금 3007포인트인데, 자, 이건 장중 고점은 어제 보다시피 찍고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거래를 하면 또 조금 매매가 좀 꼬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제 종가가 상승 시도하다가 밀렸다라고 하면 오늘은 다시 반등 시도하다가 밀릴 수 있을 확률이 더 크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오늘 만약에 종가가 올랐으면 다시 매수 관점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이 분봉이 움직일 때마다 사타 팔았다 굉장히
그 스캘핑 하는 식으로 좀 거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능하신 분들은 단타로 접근해도 되죠. 자, 일단 분봉으로 봐도 23일, 24일, 22일부터 쭉 올라왔던 그 상승 흐름이 어제 그 장 후반에 딱 꺾였죠. 그래서 이평선이 지금 흘러서 내려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볼 때는 매도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나스닥. 나스닥은 어제 윗골이 상당히 길게 잡혔고요. 추세선 상단 끝까지 올라갔다가 결국은 낙폭을 굉장히 좀 많이 키우는 모습이죠. S&P나 다우보다도 훨씬 더 뚜렷하게 하락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조 지표도 보면 박스 지표, 감매수권을 4월 초부터 진입을 해가지고 벗어났다 올라갔다 벗어났다 올라갔다 또다시 벗어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쭉 이렇게 추세대를 그리면서 상승 흐름이 장기간 이어졌지만 더 위쪽으로 돌파하는 흐름보다는 현재로 봐서는 밀리는 모양새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S&P, 나스닥, 다우까지 역시 장중 고점에서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결국은 오늘 3대 지수 모두 매도 관점으로 보는데 나스닥의 등락이 상당히 큽니다. 올라갈 때도 크게 올라가지만 어제 많이 떨어졌죠. 장 막판에.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반등은 그 3대 지수 중에 가장 크게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자, 아무튼 고점 매도 관점 이렇게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골드에 보면 골드의 전망은 완전히 빗나갔어요. 어제도 홍콩 보안법에 대한 그런 우려는 가시질 않았고 경제 재개에 대한 그런 기대감만 조금 더 부풀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골드가 그 미중 간의 갈등 부분에 있어가지고 크게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 그거는 장 막판 흐름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주가가 막판에 급락했었죠. 자, 그런데 반대급부로 이게 골드가 여기서 급반등을 해줬어야 되는데 반등을 못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 골드가 이 너무 그동안 많이 올라와 가지고 수급 상황이 그 고점에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수급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좀 있어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 현재 지점은 쭉 내려오던 이 추세, 올라가던 저점의 추세, 그려보면 이 꼭지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여기가 지지라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기준 자체는 야, 이거 어제 빠졌다 해가지고 오늘 쭉 빠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곤란해요. 왜? 지지라인에 걸쳐 있잖아요. 그래서 170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종가가 1700포인트 밑에서 끝나면 내일부터는 매도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직까지는 매수 관점을 유지하고 종가를 보고 매도 전환할 건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일 보겠습니다. 오일도 난해하다 그랬는데 어제 하루 좀 더 보자고 말씀드렸었죠. 자, 결국은 상승 마감을 했는데 그 분봉의 그 흐름을 보면 그렇게 썩 좋아 보이는 흐름은 아니다. 상승이 유지되는 흐름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고점을 높였다가 또 급락했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상당히 오일도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라고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차트는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수급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재료가 이 가격에 다 녹아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향후 경제 활동이 그 재개된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오일 수요가 늘어날 거다. 이런 전망 때문에 어제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주가 상승이 결국은 오일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금은 오늘 주가 흐름에 따라서 갈 가능성이 높지만 예, 별도로 오일만 판단한다라고 하면 아직은 행보하고 있어서 계단식 상승을 할 건지 이렇게 이렇게 계단식 상승 뭡니까? 말 그대로 계단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다 왔다 못 올라간다 이렇게 떨어질 거다 이렇게 봤는데 다시 계단을 밟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아래쪽에 보조지표를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과매수권에 상당히 많이 장시간 머물면서 가격을 많이 올렸습니다. 자, 이게 여기 그 작년 초반에 보시면 과매수권에서 벗어났다가 이 과매도권 파랗게 보이는 데까지 떨어지질 않고 한 5개월 정도를 계속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여기 무너졌다 해가지고 이제 저 밑에까지 갑니다. 이런 평가를 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재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시장 상황 간단히 살펴봤고요. 제가 이 요리사복을 입고서 그 방송을 하다 보니까 간혹 어, 요리사가 참 해외 선물 거래를 참 잘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세요. 실제 요리사는 아니고 현재 증권사에 재직 중입니다. 해외 선물팀 이사고 어느 회사인지는 제가 말씀은 아직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 신분을 밝히면 귀찮은 일이 많이 생겨요. 회사에 그 대외 활동 보고도 해야 되고 당분간은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그래서 제가 뭐 이름도 얘기를 안 하죠. 영업 활동으로 간주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보고서를 많이 내야 돼요. 자, 아무튼 현직 증권회사 이사인데 우통 까고 이렇게 있는 거는 제 방이 또 많이 덥습니다. 모니터가 많다 보니까 열기가 많이 나요. 이제 슬슬 더워지는 때라 가지고 당분간은 제가 이 복장으로 입고 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보면 마음이 착한 사람만 그 임금님 옷이 보인다 그랬죠. 여러분들도 해물파전을 사랑하시는 분한테만 제가 입은 옷이 보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